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 박PD입니다. 이번에 제가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주로 컴퓨터 그래픽하고 특수효과 이 부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회사 개요를 보자면 위즈윅 스튜디오는 주가 현재 6,010원 하고 있고요. 2018년도 12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한 지 비교적 오래되진 않았고요. 시가총액 554억. 그리고 아직 배당은 없는 걸로 확인되고요. 펀은 22.77로 나오는데, 현재 예상되는 당기순이익 구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보다는 좀 더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세한 부분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회사에 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냐면은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경쟁력이 있거나 시장 전망이 좋다거나 둘 중 하나인데, 공부를 해보니까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실적 부분 보자면은 16년도에 매출액 11억이었는데 17년도 130억, 18년도 236억, 올해는 300억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인데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비슷하게 실적이 잘 나와줄 것 같습니다.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고,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한다면은 2020년, 2021년에도 이러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공부를 좀 해봤고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17년도, 18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을 때 영업이익률 19%, 순이익률 3%였는데 굉장히 좋아졌죠. 18년도에 21%, 그리고 순이익률 19%. 올해도 좋은 모습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로아도 좋은 편이고요. 부채 비율 많이 줄어들었죠, 부채. 그리고 펀은 이때 당시 이제 18년도 말에 주가가 부침을 겪었었는지 상장 당시에 12 정도 했었고, 19년도 예상은 22라고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보다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회사의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월트 디즈니의 우선 협력사로 2018년 5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디즈니는 그 미디어의 공룡으로 월트 디즈니, 그리고 픽사,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렇게 굵직굵직한 미디어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우선 협력사로 선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수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넷플릭스처럼 디즈니도 넷플릭스처럼 미디어 서비스 사업에 뛰어듭니다. 디즈니 플러스라는 브랜드로 이제 미디어 서비스에 출사표를 던졌고요. 디즈니의 미국 영화 매출 점유율도 무려 33%에 달합니다. 이런 큰 브랜드들의 덕분이겠죠. 이런 부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봤고요. 위즈윅 스튜디오의 영업 수익, 그러니까 매출이죠.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 추이는 16년도 적자를 털어내고 17년도부터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파른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2020년, 2021년도는 예상치지만 이 추세로 봤을 때 이런 부분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굉장히 전망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는 컴퓨터 그래픽 그리고 특수효과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회사로 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영상 기획, 제작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2018년 12월 20일 날 공모가 11,000원으로 상장이 됐습니다. 이 회사 매출 비중을 따져보자면요. 특수효과 부분, 컴퓨터 그래픽 특수효과 부분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분기를 보자면요. 그리고 뉴 미디어 부분이 일부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드라마 제작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드라마 제작 매출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미미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망을 보자면은 컴퓨터 그래픽이나 특수효과가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시장 전망에 따라서 매출액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 자료는 2019년도
중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2019년도 뭐 자료가 다 합산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 적게 나온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니까 2018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국내 영화 시장 관객 수 그리고 매출 추이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국내 영화 시장의 그 개봉 편수, 한국 영화, 외국 영화 다 포함해서 이제 전체로 보자면 회색 그래프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로 보자면은 글로벌 박스오피스 시장 규모 추이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 중국 보자면은 북미 부분은 완만해요. 거의 뭐 상승세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중국은 가파르더라고요. 중국으로도 매출이 또 발생되고 있어요. 중국의 개봉 예정 영화에 뭐 특수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수주를 받아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수혜가 예상이 됐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세대 스튜디오 설립 전망.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종합 스튜디오 역량 확보, 그리고 뉴 미디어 사업 확장, 세 번째로 신규 스튜디오로 활용 정점을 찍을 듯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 39%, 67% 증가할 전망으로 갑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그 2세대 스튜디오가 갈 길을 제시하다 해서 웹툰, 웹소설, 게임에 검증된 IP를 가진 회사와 특수화면 기술에서 독점적인 기술력이 있는 동사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2세대 스튜디오에 갈 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추상적으로 좀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위즈윅 스튜디오, 2세대 스튜디오가 되기 위한 투자와 협업.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째로 종합 스튜디오가 되기 위해 드라마 제작사 지분 인수, 그리고 예능 제작사 지분 인수, 뭐 이런 부분이고요. 셋째로는 IP 기반 비즈니스 강화를 위한 신규 스튜디오 설립으로 귀결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확장된 플랫폼에 기반해 프로젝트성 사업에 SI, FI로 참여해서 그 현금 창출 및 주주이익 극대화에 노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분기 보고서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 제가 좀 몇 가지 뽑아왔고요. 회사의 개요에 밴드앤링크 그리고 레몽레인 이렇게 두 가지 종속회사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밴드앤링크는 그 광고물 제작 및 광고 대행업, 광고업 하고 있고요. 레몽레인은 드라마 제작,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죠. 이런 부분으로 또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밴드앤링크 신규 사업으로 그 광고업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시장 전망이 또 좋아요. 특히 디지털 부분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데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광고를 할 때 그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 기술, 이런 컴퓨터 그래픽 이런 부분에 또 시너지 효과가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또 됐습니다. 당분기 중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 상태표인데 밴드앤링크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자인 것 같아요. 레몽레인은 흑자가 좀 났고 그 외 자회사들 적자가 조금 납니다. 그 메인 사업 외에 그 종속 회사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적자가 좀 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결 재무상태표 부분인데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좀 가져왔는데 이게 최근에 급속도로 회사가 성장하다 보니까 연결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에 조금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봐야 될 부분 가져오긴 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도 또 따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현금은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이게 원단이니까 280억에서 140억으로 반전 정도 줄었네요. 기타 유동금융자산은 좀 늘었습니다. 매출 채권, 기타 유동채권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부분도 좀 늘었어요. 계약자산은 뭐 수주를 많이 받았으니까 계약자산도 좀 늘었겠죠. 그리고 기타 유동자산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부채 부분인데요.
부채도 좀 늘었어요. 사업을 좀 이제 좀 공격적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그런지 부채가 좀 늘었는데요. 크게 늘은 건 아니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좀 미미하게 금액이 좀 크지 않아요. 몇십억씩 좀 늘었더라고요. 설명드리자면은 10억에서 40억으로 기타 채무 좀 늘었고요. 단기 차익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장기 매입 채무 및 기타 비유동 채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조금 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많이 늘은 건 아니고요. 여기서 25억에서 97억으로 늘었고 유동부채요. 그리고 비유동부채는 120억에서 170억으로 조금 또 늘었습니다. 많이 느는 건 아니니까 뭐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이건 손익계산서인데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굉장히 늘었죠. 180억인데 250억으로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39억 원에서 50억으로 늘었고요. 단기 순이익도 36억 원, 37억 원 정도 되고 여기서 47억 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손익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아까 뭐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2019년도 예상 단기 순이익을 제가 구해가지고 이걸로 예상 펄을 구해봤는데요. 예상 단기 순이익은 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3분기까지 발생된 단기 순이익을 합산한 다음에 3분기까지를 3으로 나눠요. 그래서 분기당 평균 단기 순이익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4를 내서 연평균 단기 순이익 예상치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61억 원 정도 나오고요. 이 61억 원의 현 주가를 대비했을 때 예상 PER, 예상 번은 28이 나왔습니다. 아까 25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8이네요. 28이고 실적 부분 설명드리자면은 16년도에 적자였다가 17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그리고 큰 폭으로 매출이 성장했는데 그 부분 17년도 부분부터 실적을 정리해 봤어요. 회사가 설립된 지 길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실적 부분이 제가 보통 5년 비교하는데 길지 않아서 3년 비교하게 됐는데요. 매출액 130억에서 236억 그리고 345억으로 예상되고요. 19년도는 예상치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예상치 구하는 공식으로 구했고요. 영업이익도 25억에서 50억, 68억, 순이익도 5억, 49억, 61억 이렇게 해서 매출액 상승률은 63%, 연평균 상승률 63%, 영업이익은 68%, 그리고 순이익은 이게 조금 기저효과 때문에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영업이익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63% 평균 상승하고 68% 영업이익 평균 상승률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만 물론 이제 이렇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비슷한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굉장히 훌륭한 주가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주 현황인데요. 박인규의 4인 36.15% 보유하고 있고요. 최영준의 3인 5.20%. 임원 현황인데요. 박관우 대표, 박인규 대표 공동대표 체제더라고요. 박관우 대표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하셨더라고요. 기계공학과라서 좀 의외였는데 그 이후 뭐 경력들은 뭐 좀 수긍이 가더라고요. 경력들이 다 꽤 많으세요.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으셨고 뭐 임원분들도 임원이 또 시총 500억짜리 회사치고는 임원이 꽤 많았는데 좀 표가 길다 보니까 제가 다 한 화면에 못 넣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은 위즈윅 스튜디오의 장점은 영화 산업의 시작이 긍정적이며 해외 매출이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의 공식 협력업체로 디즈니의 영화와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에 따른 수혜가 또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즈윅스 스튜디오만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드라마와 광고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장점으로 봤고요. 단점으로는
예상펀은 28로 주가가 현재는 저평가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높은 걸로 보였고요. 단점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거는 굳이 단점으로 안 넣어도 되긴 하는데 아직은 배당이 없습니다. 근데 차후에 이제 회사가 안정적인 성장 가도로 달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배당도 시행을 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오늘 공부해본 위즈윅 스튜디오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디즈니 플러스의 수혜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넷플릭스처럼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를 출범해가지고 이제 미디어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앞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공부를 해보시고 회사랑도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